어제 탄핵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탄핵 때는 정말 국민의힘이 여기서 또 국민의힘을 부정한다면 이 당명을 내란의 힘, 범죄의 힘으로 바꾸고 아예 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 한동훈은 더 가관인 게 계속 이중적인 메시지를 통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왔습니다. 탄핵이란 말을 한 번도 입에 안 올리고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그래 놓고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하고 기자회견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 아니 도대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자기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공동으로 이 정권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에서 탄핵돼서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야합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한동훈 대표님? 아니 국가 권력이 지금 무슨 봉건 시대의 왕권입니까? 지금부터 나는 직무를 정지시킬 테니까 자기들끼리 뭐 네가 가지고 한동훈하고 한덕수 총리가 허시오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력입니까 여러분? 헌법 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 권력을 사유물처럼 주고받고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헌법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사임하거나 탄핵되거나 무슨 사고로 고리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은 유지하면서 네가 해라라고 한동훈한테 줄 수가 없다니까요. 더구나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에요. 이게 정당의 당대표인데 이게 무슨 헌법기관입니까? 당이라는 게? 정당은 민법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법인격도 없어요.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인 한동훈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권력을 행사한다고요. 지가? 이게 무슨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더구나 국민이 선출도 하지 않는 한덕수가 권력을 행사한다고? 이거는 헌법 위반인 겁니다. 이것도 제2의 내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헌법 제86조 총리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이 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총리가 대통령의 명령 없이 행정부를 통할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탄핵됐을 때, 정식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을 때, 이럴 때만 헌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덕수도 사실상 내란 공범자이기 때문에 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밑에 장관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고 자기가 사표를 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게 반헌법적인 쿠데타라고 말했잖아요. 그 쿠데타의 주범이 윤석열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뭘 그걸 지금 탄핵을 안 하고. 아니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로부터 권력을 작물처럼 몰래 받아가지고 너 죄를 당분간 봐줄게. 뭐요 지금 당신은 완전히 범죄자지 당신도. 그러면 추경호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 당신이 지금 대통령 모든 업무가 중지된다 그랬죠. 그러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 다시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 못할 거 아닙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모든 업무를 중지시킨다며. 그러면 저는 우리 민주당이 신속하게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십시오. 빨리 그래서 대통령실을 옮기면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만약에 그걸 윤석열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한동훈의 말이 껍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하면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선포하면 법이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박성재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무회의가 열렸으면 여러분들이 문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헌법에요. 모든 국정 업무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서를 안 만들어요. 나중에 범죄가 드러날까 봐. 근데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문서로서 국정행위 했는지, 국무회의 회의록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거기에 법무부 장관 사인을 했는지, 총리 사인이 있었는지 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참모 아닙니까 대통령. 근데 뭘 했어요 당신이. 이게 계엄 요건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엄 요건이 된다고 했으면 바로 공동정범이 될 거고 안 된다고 그랬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으면 일종의 방조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재하고 이상민을 즉각 탄핵소추해야 된다 봅니다. 즉각 직무정지를 시켜서 일단 박성재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 검찰 수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분하고 그것을 승인했던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 아닙니까? 심우정 당신도 탄핵 소추돼야 될 대상이에요. 심우정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왜 갑자기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까? 이건 난 불법적이라고 봅니다. 검찰 여러분들은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다 공범들 아닙니까? 당장 그런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1심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금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돼 있습니다. 이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심우정 총장이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권 지휘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심우정 당신이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장 서울고검에 계류되어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기소하세요. 그건 하지 않고 말이죠. 이제 윤석열이 확실하게 무너지면 그때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기소를 하면서 자기들이 또 열매를 먹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이 비겁한 검찰의 행태입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2년 5월 3일 우리가 개정한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수사할 수 없도록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도 아니지만 좁게 제한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냥 경찰이 국수본이 영장 청구하면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심우정이가 무슨 궤변을 하느냐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와 관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궤변을 하고 있는데 이 직권남용죄도 공직자에 관한 범죄로 여러분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요. 경찰이나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제 부패 사법만 해라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이 검사들이 맨날 증거 조작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들은 경찰이 다 조사해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증거하고 보완 수사를 하든지 해서 공소 유지만 담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당신들이 나섰습니까? 이런 다 범죄 정권의 공범자들이 뭘 증거를 조작하려고. 그래놓고 지금 모든 거는 김용현한테 떠넘겨서 처음에는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아마 출국 금지가 돼서 못 가게 되니까 새벽 1시 반에 갑자기 검찰청에 찾아와서 자진 출석해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나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사건 나자마자 새벽 1시 반에 온 피의자를 바로 받아다가 수사해가지고 바로 긴급 체포해준 이 검사들의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 국수본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체포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도피한 게 아닌가. 검찰의 품으로. 그래서 검사들이 뭔가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이 김용현을 일단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치소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심각한 저는 이 증거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박세인이라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 고등학교 후배이자 서울법대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형렬 이 검찰 특활비 돈봉투 사건으로 돈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이 박세현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뇌물이죠. 업무상 횡령 아닙니까? 그 사건에 연루돼 있었고 특히 지금 이번에 고발 사주 사건 있었잖아요. 고발 사주 사건이 지금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무죄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박세현 서울고검장. 지금 이 내란 사건 수사본부장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이게 수사가 되겠어요? 이 나쁜 사람들아? 이게 지금 윤석열 이 검찰은 다 쓸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많은 형사부 검사들의 싸우는 분들에선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 이 검찰 범죄 카르텔 이 용역 깡패들은 아예 범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해서 피신 조서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법원 가면 다 무죄 난다고 봅니다. 왜? 지금이야 막 분위기가 이러니까 조용히 있겠지만 1, 2년만 지나보세요. 김용현 이 피고인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은 검찰청법 4조 1항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법적인 수사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모든 건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를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무죄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짜고 무죄로 풀어줄 테니까 일단 네가 뒤집어 쓰고 들어가 있어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도 직권남용죄나 뇌물죄 이런 것만 수사할 수 있지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이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주려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서 국수본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수사권도 줬는데 여러분들이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여기서 또
검찰이 뭐라 한다고 스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검사들이 이거 안 받으면 이 공수처 검사를 시켜서 영장 청구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국수본이 경찰 조직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경찰을 믿겠어요? 그럼 이런 것도 못 하는데. 특검 만들기 전까지 지금 김용현, 신병도 국수본이 빨리 확보를 하고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계엄 실시 일주일 전에 11월 28일 북한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경고 사격 후에 원점 타격을 해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고 국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대단한 위험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원점 사격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 지역에 했다 그러면 이게 전쟁으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김명수 합참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느냐? 김명수 합참부장이 사실 군령권으로서는 최고 지위에 있는데 이 사람을 배제한 것은 김명수가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이 김용현 장관이 요청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더 큰 대역죄 아닙니까?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서 김명수의 그러한 핸드폰과 그 진술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도 북한이 타격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국지전을 유반해서 정말 김건희의 비리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그런 범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 우리 민족 전체의 생명의 위험과 생존을 정말 벼랑 끝에 몰고 한 이런 천인공노할 나쁜 놈들 아니에요? 정말 이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이냐고 바로 지금 현행범 체포로 가야 됩니다.